를 해주시면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2월 19일) 목요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푸드 케어가 어떤 곳인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저희 상호 이름이고요. 저희는 그 앞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실내와 그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추위가 올 때까지는 그 밖에 화단을 이용해 가지고 화분에다가 각종 식물들을 키우는 텃밭 농사입니다. 밭을 이용하는,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을 이용해서 각종 채소와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 또 이런 그 앞에 보이는 이 표고버섯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농업을 하다가 이제 농업을 모든 것을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농업을 하려면 힘이 자꾸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도예지에서 옛날에 이제 그 전에 농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각종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각종 채소들을 키우려면은 화분에 키우든 토양에서 키우든 어떤 조건에서 키우든지 간에 식물을 키우려면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초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몰라서도 식물을 심어놓고 물만 주면은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겠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 식물들도 사람과 같이 이 환경과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은 병이 들고 또 병이 오는데도 그 시기를 놓치고 어떤 병의 충을 방제를 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식물들이 고사를 하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이 방법을 알고 텃밭 농사이든지 대농사를 하면은 농비도 적게 들고 그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을 둘러가 가지 않고 빠른 길을 선택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배워가 있다 보면은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꾸 이래 하다 보면 또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보다 성공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에게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각종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오시는 분마다 인사를 못해도요,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설명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두서없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본 없이 있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만 잘 골라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재배 기간 동안에 아까 밖에 실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모두 다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이 도심 속에 이 실내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대부분 집에서 건물들이 앞에도 막고 있고 뒤쪽에도 막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가 뜨는 것이 해가 그 방에 들어오는 해가 되지요. 대부분 다. 하루 종일 해가 들지를 않죠. 잠시 해가 이렇게 북쪽은 그 집이 보고 있는 방향이 잘 없기 때문에 동서남쪽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창문을 내 가지고 이제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도 큰 건물에 가리켜 가지고 햇볕 들어오는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심 속에는. 큰 건물이 없는 곳에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동쪽 방향 같으면은 오전에 해가 들어올 것이고, 서쪽 방향은 오후에 해가 들어오고, 남쪽은 하루 종일 이제 해가 들어오는데, 그게 그 도심 속에는 그 건물들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앞에 그 방송을 하는 여기는 아파트 3층인데 3층에 그 이렇게 앞쪽에가 화단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방 앞에 제가 살고 있는 방 앞에 화단을 이용해서 각종 그 이런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할 거는 밖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겨울나기를 해야 돼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들만 들여가지고 방 2개에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따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 식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그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키우는데 제가 손을 좀 흔들고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 표시 이 화면에서 손으로 터치를 한 번씩 눌러주면은 좋아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7단계 이 라이브를 하려면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댓글이 지금 3일 이내에 45개를 받았는 어떤 이걸 미션이 있어요. 근데 과연 45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는 버섯 키우는 다른 설명을 이따 좀 드리고요. 버섯 키트 재배하는 이 과정을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버섯 키트는 솔송고 표고버섯이라는 그 키트입니다. 참나무를 가을에 이제 나무 잎이 떨어지고 겨울 주로 이제 나무를 베려면 나무에서 물이 다 내려간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베야 되겠죠. 산판이라 그러죠. 산판을 하는데 나무를 베는 시기는 이제 주로 겨울철에 가을 늦게부터 이제 겨울철에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이듬해 겨울 조금 늦겨울까지. 그래서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나무를 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참나무가 이게 자꾸 이렇게 부족되잖아요. 매년 이 큰 나무들을 베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잔 나무들도 한번 산판이 시작되면은 작은 나무들도 큰 나무들만 이렇게 버섯 종균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작은 나무들은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파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톱밥으로 뭉친 배지 키트입니다. 이 키트에다가 이제 솔송고라는 갓은 표고고 줄기는 송이만 난다 해서 솔송고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 붙은 건데, 이것도 이제 버섯 재배도 농업이잖아요. 이걸 재배를 하는 곳은 강원도 대관령 주변이고요. 대관령 주변에서 농가가 무농약 재배,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이 키트를 이 앞에 보이는 저쪽에 있는 거하고 2개가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인데 이게 가격으로 또 저렴합니다. 이게 택배비 포함해서 13,000원인데 이 13,000원을 투자를 하면은 이 약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3회차까지 1차, 2차, 3차까지 설명서대로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면은 온도와 이런 습도만 맞으면 이 버섯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희 화면에서
손으로 터치 한 번씩 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시고 좀 짧게나마 댓글 한 번씩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미션을 좀 빨리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를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됐는데 한 달 정도가 되니까 계속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이 어떤 다음 단계로 해서 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45개 그 댓글을 지금 미션이 받았는데 어제 라이브에서 하고 나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3일간 그 45개 댓글을 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 화면에서 이렇게 터치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표시가 되고 또 짧게나마 그 댓글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키트를 그 주문을 그 저희 퍼스트푸드 네이버 쇼핑에서 퍼스트푸드 케어에서 주문이 되면은 이 두 개가 스티로폼 박스에서 이제 그 보내지는데요. 이 종균을 배양을 그 종균을 씌고는 이 부서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비닐이가 여기에 압축으로 딱 그 사해져가 있어요. 비닐이가 압축 아주 단단하게 딱 붙어가 있어요. 이게 헐렁한 그런 공간이 없고 딱 붙어가 있는 그 비닐이가 그대로 그 택배를 받으시면은 택배 오는 그 상자에다가 뭐 다른 그 통에다 해도 되고 그 상자에다가 물을 가득 배지를 눕혀놓은 채로 가득 받아가지고 이제 배지가 가볍기 때문에 뜨잖아요. 뜨면은 물 주머니를 뭐 만든다든지 다른 무거운 것을 위에 눌러가지고 24시간 침종을 합니다. 24시간 침종을 해서 이제 그 설명서대로 따라가지고 한 2일 후에 건져서 2일 후쯤 지나서 이제 버섯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톡톡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버섯이 톡톡 붉어지 나오는 게 보이면은 이제 칼로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이 버섯 키트가 다치지 않게 그 문방구 칼이 이제 날카롭게 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칼을 이용해 가지고 조심해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맡기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그 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비닐을 제거를 해주고 그때부터 수확시까지 약 수확은 이 재배 시작하고 약 2주 전후로 해서 수확이 되거든요. 수확을 하는데 수확 때까지 하루 5회 전후로 해서 5회, 6회 뭐 이렇게 물을 좀 더 줘도 되고 조금 덜 줘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 5회 정도는 물을 스프레이로 이제 물을 뿌려줘야만이 물을 먹고 이들이 자라요. 이런 스프레이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스프레이로 그 배지 키트에다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위에서부터 그 전체적으로 그 물이 흐르지 않는 이런 그 개별 그 쟁반에도 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데다 놓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겁니다. 이 버섯은 또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돼야 되고 그 버섯은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이렇게 그 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도 미만 정도 되니까 버섯이 잘 빨리 크는 속도가 느려요. 크긴 크지만은 크는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고 우리 방의 온도가 대부분 우리 그 사람이 사는 방의 온도가 24, 5도는 이렇게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24, 5도면은 보통 한 빠르면은 13일 아니면은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이제 이렇게 버섯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 그 관리 과정에 만약에 이 밑에 부분에 그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곰팡이 발생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곰팡이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곰팡이를 그 제가 제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는데요. 여기도 곰팡이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된 부분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수분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우리가 그 곰팡이가 발생되잖아요. 이 곰팡이는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뭐 이걸 식용하고 먹지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겁내지 말고 물에 물이 흐르는 그 수도 물 틀어놓고 가서 이제 요걸 그 칫솔로 가지고 살살 이렇게 하면 잘 씻겨 나가요. 이게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배 과정에서 혹시나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될 경우는 문의하시지 말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늘 그 곰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가 되니까요. 곰팡이가 이렇게 밑에 부분에 곰팡이가 발생되면은 밑에까지도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건 물로 이렇게 그 칫솔 가지고 씻으면 잘 씻겨져서 나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키트가 이제 제가 수확한 지가 한 4, 5일 정도 되는데 이게 단단해요. 이제 건조해가 말라가지고. 그런데 물이 많이 묵어가 있을 경우는 자칫 이렇게 그 떨어뜨린다든지 하면은 그 배지 그 톱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질 염려가 있겠죠. 던지거나 이렇게 충격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좀 여기 이동하고 이렇게 할 때. 자, 버섯은 지금 대관령 그 송암버섯이라는 곳에서 무농약 재배로 이렇게 그 농가에서 그 관리를 한 그 버섯 키트고요. 그래서 저희 포스푸드 케어 그 마켓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버섯 키트 2개 한 조각 아까 13,000원이라 그랬죠. 가격도 저렴하고 한번 아이들에게도 그 이렇게 구매를 해놓고 집에서 키우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굉장한 학습 체험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학습 체험으로 좋고 어른들에게는 소일거리로 그 무료함도 달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를 개봉해가지고 비닐을 벗기지 말고 배지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24시간 동안 침수시켜 줍니다. 혹시 배지 수령을 했는데도 버섯이 올라오고 있으면 침수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침수가 끝나면 접시나 쟁반에 올려놓고 지켜보면서 2일 후에 비닐을 벗겨주세요. 하루 3, 5회 물을 스프레이로 충분히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 설명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버섯이 새끼손톱만큼 자라면 8개 정도만 남기고 솎아내줍니다. 그러니까 버섯이 새끼손톱만큼 자라는 요 시기가 보통 그 재배 시작 5일에서 6일 정도 시간이 되면은 버섯이 요렇게 요 정도로 커지면은 솎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최대한 크지 않았을 때 솎아줘야만 영양분을 덜 뽑아내고 다음 2차, 3차에서 유리하게 버섯을 그 나올 수가 있죠. 이걸 너무 큰 상태에서 놔둬버리면은 여기 있는 그 영양분을 많이 이제 뽑아 먹어버리겠죠, 이놈이. 그래서 어차피 빨리 그 솎아줘야 될 판이면은 이걸 덜 크기 전에 손톱만 조금 자랐을 때 빨리 그 손톱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솎아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한쪽 면은 이 버섯 키트가 한쪽 면은 그 버섯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 면은 버섯이 나와도 적게 나오거나 한데 양쪽 면하고 위쪽하고 한쪽 이쪽하고 이렇게 그 버섯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한쪽 면에 버섯이 안 나오는데 왜 버섯이 안 나오나 하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그 솎아내기를 하지 않으면 1회 이상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버섯이 성장하여 갓이 퍼지기 시작하면 수확을 합니다. 밭이 커지게 하면은 그 기간이 딱 정해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의 어떤 수분과 온도에 따라 가지고 뭐 한 열흘 10일 정도만 해도 수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제가 재배를 해보니까 13일에서 16일 정도가 되더라는 것을 제가 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그 표고버섯이 갓이 활짝 펴지면 위에 갓 부분에 하얀 포자가 날릴 수가 있어요. 하얀 가루. 근데 이거는 그 버섯에서 나오는 분가루니까요. 그거 그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때에 그 염려하시지 말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그건 뭐 그 마트에 가서 버섯 사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가지고 드시면 되겠죠. 뭐 건조를 하려면은 그 뿌리를 제거를 하고 갓과 그 줄기를 따로 이렇게 그 건조를 해야 마르는 속도가 이제 비슷하게 되겠죠. 만약에 갓하고 줄기하고 같이 이렇게 달아놓고 하면은 한쪽 부분은 먼저 마르고 갓은 늦게 마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버섯을 다 수확한 배지는 그늘에서 10일 동안 실온 20도에서 25도에서 안정을 취해 줍니다. 이제 건조를 내가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안 주고. 그래서 그 7번째 10일 후 배지를 다시
처음과 같이 24시간 동안 물에 침수시킨 후 설명서 2번으로 돌아가 버섯이 날 때까지 물을 뿌려주면 버섯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다 수확이 끝난 배지는 잘게 부셔서 식물의 거름으로 활용하거나 도예지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데 활용할 곳이 거름으로 사용할 곳이 없으면은 쓰레기 봉지에 담아 가지고 배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송고 재배 시 참고사항, 이것도 이제 궁금해했던 이 사항에 아까 버섯 곰팡이도 날 수도 있다,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섯 재배 관리에 돼 가지고는 이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이 화분에 이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경험하고, 큰 농업을 하거나 이 텃밭 농사를 하거나 실내에 어떤 화분 농업을 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사인펜 하나를 여기 꼽아놨는데요. 이거는 저면 관수 화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화분인데, 제가 매일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드러내다 보니까 뿌리가 여기 많이 처음에는 하얗게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건강하게. 그래서 자꾸 들었다 냈다 하니까 이놈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뿌리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뿌리도 이제 보이는 것도 새카맣게 이렇게 변질이 되고, 그러면은 이 식물의 뿌리는 하얀 색상이 나와야만이, 이런 색상이 나와야 건강해요. 요렇게 작게 보이는 처럼 요렇게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뿌리가 검게 된다는 거는 이놈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하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를 견보도 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속에는 이제 물을 부어주고 하는데, 물을 볼 수 있는 게 요 밖에 이제 요렇게 또 표시도, 물이 얼마나 있나 하고도 밖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고도. 근데 이제 이 속에가 위에서 흙을 담아놨기 때문에 흙물이 이제 여기다 계속 내려가고 빠지니까 이렇게 속이 지저분한데요. 이건 뭐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나중에 수세미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닦아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깨끗하게 어떻게 이 부분에 보려고 하면은. 그리고 매일 1년 내내 거기가 이게 식물이 이렇게 담아놓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게 더러워지면은 그렇게 한 번씩 수세미로 이제 닦아내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저면 관수 화분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유튜브나 어떤 우리 다른 데 보면은 일반 플라스틱을, 물병을, PT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은 병에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싫어해요. 그런 방법으로. 몇 개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만들고 앉아서 자르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또 여기에 담겨지는 물이, PT병 같은 경우는 아까 물이 고여져가 있는 것들이 지저분해요. 보는 게 이 밖에서 PT병에서 이렇게 늘 방 안이나 실내에서 하게 보면은요. 그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깨끗한 걸 봐야 되는데, 항상 청결되고 깨끗한 걸 봐야 되는데, 지저분한 그런 더러운 그런 물의 색상들을 본다면은 매일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PT병을 이용해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채우고, 또 아니면은 수경재배로 흙을 안 채우고 수경재배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뿌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물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한 번씩 물을 또 갈아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PT병을 잘라가면 이렇게 이동하거나 하면 PT병이 아주 단단하지도 않고, 우리 물병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병은 이렇게 좀 헐렁헐렁해요. 단단하지를 못해요. 이런 건 단단하잖아요. 이거는 단단해가지고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PT병에다가 바깥에서 좀 만들어서 해보니까 실용적이지를 못해요.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맥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화분 하나도 이렇게 된 것도 가격이 저렴해요. 아주 놀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가격까지는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정말 놀랄 만큼 가격이 싸요. 이런 저면 관수 화분들이. 그래서
이런 화분에다가 이제 어떤 식물을 키우고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이런 샐러리, 상추도 그 샐러리만큼은 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상추도 물을